네, 다음 문제 풀어야죠. 문제 10번이네요, 여러분. 다음 중 등록 면허세 뭐를 물어보죠?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물어보겠죠, 여러분? 저는 뭐 별표 3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자, 볼까요? 1번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 자, 우린 딱 하나만 보면 되죠. 뭐 부동산만 보면 되죠.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 표준. 당연히 어느 당시 여러분? 등록 당시의 가액이죠. 취득세는 취득 당시에 구조가 똑같다는 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럼 이때 2번 이 등록 당시의 가액은 어떻게 할 거냐이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자의 뭐 여러분 신고에 따른다. 이게 뭐죠, 여러분? 원칙이죠. 그런데 신고가 없거나 뭐죠? 무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시가편보다 어떻게 적은 경우 뭐죠, 여러분? 과소신고죠. 그때는 과표를 뭘로 알아? 시가편액을 과표로 알아. 이건 뭐죠, 여러분? 예외죠. 아, 원칙 예외 물어보는 거구나. 자, 3번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거죠.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취득은 어떤 경우죠, 여러분? 우리 국지회수 공판장에다 뭐죠,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죠. 기억나야 돼,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는 그때는 취득가격이 뭐보다 적어도 시가편액보다 어떻게 더 적어도 뭐를 시가편액과 등록면허세의 과세 표준을 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사실상 취득가격이 와야 되는 거죠.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죠. 자, 요거 차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납세무자가 뭐한 가액이 신고한 가액이 뭐보다 적으면 시가편액보다 적으면 뭐가 과표가 되는 거죠? 이때는 시가편액이죠. 그런데 뭐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확인이 됐어, 안 됐어? 됐죠. 객관적으로 확인됐으니까 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편액보다 어떻게 더 적어도 과표는 뭐가 되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네요, 여러분. 이거 비교해 두셔야죠. 이런 거 비교해 두셔야죠. 이게 신고한 가액과 사실상 취득가격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죠. 얘는 신고한 가액 확인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얘는 확인됐다, 안 됐다? 됐다. 그거를 과세관청이 정한 뭐보다 비교해서 시가편액과 비교해서 믿지 못하는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적으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편액.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소신고납부가 된 거죠. 근데 사실상 취득을 확인이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얘가 뭐보다 적어도 시가편액보다 적어도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 이게 바로 과표죠.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동그라미 1, 2, 3은 이미 어디서 봤던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취득세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여기서 잘 안 나옵니다. 답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요 4번과 5번이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4번. 사실상의 취득 가격을 과세표를 하는 경우에도 자, 사실상 취득가를 뭐라 하래, 여러분? 과표라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등록할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뭐로 인해서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어떻게 돼? 달라졌대.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를 그대로 과표를 할 거냐? 아니면 변경된 가액을 과표를 할 거냐? 이때는 뭐를? 변경된 가액을 과표를 하라 이거죠, 여러분. 이게 등록면허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즉 취득할 당시는 과표가 뭐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 하였다 하더라도 뭐 할 당시에 등기할 당시에 뭐로 인해서 자산 재평가나 뭐로 인해서 감가상각 등으로 인해서 가액이 어떻게 했다? 달라졌다. 그럼 그때는 어떤 걸 과표를 하라는 얘기야? 변경된 금액, 즉 달라진 금액을 과표를 하죠. 이걸 출제를 자꾸 뭘로 몰고 가? 요로 이렇게 몰고 가죠. 그럼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변경 전 가액이 아니라 뭐야? 변경된 가액을 갚는 거죠. 별표 3개짜리. 이게 제일 중요한 거 4번이. 5번은 별표 2개짜리죠. 그래서 4번과 5번이 등록면허세 독특한 규정이라고 그랬죠? 아까 1, 2, 3은 이미 어디서 봤던 거 똑같아? 취득세 받은 거 똑같아, 여러분. 그래서 5번.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여러분? 이거 적용압죠.
그럼 과표를 몰라라. 채권 금액. 근데 문제 채권 금액이 있대 없대? 없대. 이게 조건이잖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이나 처분의 제약의 목적이 된 금액. 요걸 뭘로 알아? 채권 금액을 알아. 그냥 그대로 가면 돼, 여러분. 네, 좀 되죠.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기서 등록에서 과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4번과 5번이 제일 중요한가? 1, 2, 3은 뭐가 똑같고? 취득세가 똑같죠. 감 잡았어요? 네, 감만 잡아. 17번 갈게요.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에서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자, 그렇죠? 별표 3개짜리죠. 가장 개별 문제로 많이 나온 거죠. 즉, 요거는 등기 종류에 따라서 뭐와 과세 표준과 뭐를 물어본 거죠? 세율을 물어본 거죠. 네, 올해 역시 가장 개별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부분이죠. 자, 뭘 물어봤죠? 틀린 거 물어봤죠. 근데 단서 볼까요? 단 표준세율을 적용한 산출세. 요놈이 부동산 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등록세. 자, 여기 밑줄 쳐. 부동산 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등록세를 얼마로 말하는가, 여러분? 6,000원. 이것보다 뭐다? 크다라고 가정한다. 그럼 요거 뭐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 단서는요? 문제 단서를 출제를 왜 얘기했을까? 굳이 이 말을 왜 했어? 단서를? 그거 봐. 왜 했는지도 우리는 모르는데. 최저한세 논하지 말라는 얘기죠. 최저한세 논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그냥 다 6,000원 이상인 걸로 가정해놓고 답을 찾으란 얘기야. 괜히 6,000원 미만일 때 6,000원 한다. 그거 시비 걸지 말라는 얘기야. 자꾸 그러니까 출제에 문제를 내면 문제를 낸 의도대로 문제 풀면 되는데 그거를 자꾸 꼬는 거야. 수험생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문제가 올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못 잡는 거야. 이게 뭐 객관식 문제야. 저는 솔직히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게 안타까워. 자꾸 시비 걸어. 여러분 나중에 봐. 이 제기한 거 봐. 뭐 글자 하나 갖고도 토자 시토 자꾸 막 나 그 정도로 할 실력이면 평소에는 공부를 해갖고 합격하지. 희한탈란합니다, 여러분. 난 우리나라 국어 문법이 그렇게 어려운지 처음 알았어. 조사 하나 갖고 막 몇 줄에 한 페이지를 읽었어. 이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문제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출제인데 뭐라고 시비 걸지 못하게 자꾸 뭘 걸어. 그 괜히 우리만 어려워.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우리는 몰라. 이거 얘기해봐야 더 어려워, 우리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객관식 문제는 그냥 문제대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출제자가 요구하는, 우리가 맞춰줘야죠. 출제자한테 맞춰서 문제 풀어야지. 자꾸 출제자를 자기한테 맞춰달라는 사람이 있어. 강의할 때도 그래요. 강사를 자기한테 맞춰달래. 자기가 강의를 쫓아와야 되는 거지. 그 문제 두 이런 얘기, 요즘 문제, 자꾸 문제 지문에 뭐가 걸려, 여러분? 단서. 그럼 여러분, 그냥 단서는 결론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얘는 이 말을 왜 하는 거냐? 시비 걸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결론. 그러니까 이게 있으나 없으나 영향은 있어, 없어? 없어, 사실은. 다 고르는데 이 지문이 없다고 해갖고 이러면 답을 고르는데 전혀 영향이 없다고. 그 이거 왜 하는 거냐? 시비 걸지 말라는 얘기야. 이제기하지 못하게. 출제위원회에서 출제 교수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답을 명확관화하게 답을 결정해 주세요. 누가 뭐 하지 못하게, 시비 걸지 못하게. 누가 봐도 명백한 걸 답을 해달라는 얘기야. 당신의 학설이나 주장을 가지고 답을 요구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야. 옛날 문제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옛날 거 봐봐. 기출문제 봐봐. 무슨 이런 말이구나. 정말에 여러분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면 여러분 네이버 가면 벌써 카페가 다 개설돼 있을까? 불복 일제기 카페 해갖고. 야, 그거 참 신기합니다. 매해 생긴다? 약속한 듯이? 아이씨. 자, 갑시다. 1번. 농지의 상속을 한 소유권 이전이겠죠. 자, 여러분 여기 나왔죠. 소유권. 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부동산에 대한 뭘 하고자 한다, 여러분? 등기를 하고자 한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부동산 등기는 등기 성격, 종류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합시다. 뭐와 여러분? 소유권 취득 등기와
요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이외의 모든 등기.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소유권 취득 등기는 등기부상 어디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구 등기상을 말하는 거죠. 여기는 그러면 주로 뭐야, 여러분? 을구라든지 표제부 변경 등기 등을 얘기했죠. 그럼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할 때는 몰래란 얘기야. 몰래라고 취득세를 내는 게 원칙이다고. 당연히 취득세 내라고. 그리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등기는 몰래란 얘기야. 등록 면허세 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어떨 때 취득세를 내고 어떨 때 등록 면허세 내는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부동산을 매매로 소유권 취득했어. 부동산을 매매로 소유권 취득했어. 소유권 이전 등기한대. 그럼 뭘 내야 된다고? 취득세 낸다고. 근데 이전한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 취득한 부동산에서 임대, 전세를 줬는데 임차인이 전세권 또는 임차권 설정 등기한대. 그럼 그때 임차권,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임차인은 뭘 내야 돼? 등록면허세 낸다고. 등록면허세. 뭘 몰라, 엠병을. 내가 은행에서 구입할 때 대출 받았어. 은행에서. 그 은행에 내 담보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뭘 설정하겠대? 저당권 설정. 그럼 은행은 뭘 내야 돼? 등록면허세 낸다고. 내가 상속을 받았대. 그럼 상속 등기해야 됐겠죠? 그럼 뭘 내야 된다고? 취득세 내야 된다고. 취득세. 소유권 취득 등이 써져 있어. 여기 힌트가 주어져 있어. 용어를 잘 봐. 써져 있잖아. 무슨 등기다고? 취득 등기다. 그럼 뭘 내라고? 취득세 내라고. 뭘 이렇게 곰곰하게 생각할까? 저 새끼가 나 뭘 속이는 게 아닐까? 없어. 그냥 등기를 할 때 지방세는 취득세 아니면 뭐 여러분? 등록면허세요. 취득세는 어떨 때만? 취득 등기할 때. 나머지 다 뭘로 가라고? 등록면허세라고. 그런데 일로 과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그 예외가 우리 요약집에도 나와 있었죠. 시험에도 책에 나왔었고. 28쪽 보세요. 요약집 28쪽 보세요. 그럼 요약집 28쪽. 이제는 요약집이 이제 이렇게 좀 여름에 손때가 묻어 있어갖고 이제 좀 이게 벌어져야 됩니다. 안 벌어져 있고 깨끗하게 있는 분은 요약집을 안 본 거죠. 딱 보는 순간 이분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딱 보면 느껴집니다. 그냥. 그 자꾸 보다 보면 이게 벌어져. 요약집이 자꾸. 알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책을 자꾸 보면 책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여러분도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뭐 보면 알아? 책 보면 알잖아, 여러분. 책 보면 알잖아. 새끼 누구 닮아서 그렇게 공부 안 하냐? 냅다 때려치죠. 누구 닮긴 피만 정확하다면 너지, 씨. 피로 확신을 못할 뿐이지. 확신해? 그래서 28쪽 봐, 맨 밑에. 28쪽 맨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여러분? 예. 요거죠, 요거. 여기에 해당할 때는 얼로란 얘기야? 등록 면허세. 그 중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죠. 뭐? 디귿과 리을만 보세요. 디귿과 리을. 그럼 디귿이 뭐죠, 여러분? 제척기간 만료죠? 예. 또 리을이 뭐죠, 여러분? 면세점 대상이죠? 예. 그럴 땐 취득세를 하니까 못하니까 과세를 못하죠. 그러면 등기를 못하잖아.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하려면 취득 등기나 기타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수증이 있어야 되죠. 영수증이 어디에?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가 돼야 되죠.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가 돼야 되겠죠. 내가 등기소 가서 뭐 하고자 할 때, 등기 신청할 때 그 등기 신청에는 등기 신청서는 이미 뭐가 있어야 된다고? 취득세나 등록세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등기하기 전에 뭘 내야 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먼저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그러니까 봐, 여러분. 등록면허세가 등기를 한 다음에 내는가? 등기를 하기 전에 내는가? 등기를 하기 전에 내는가? 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할 걸 예정해놓고 일단 뭐부터 내라는 얘기야? 세금 내고 그 다음에 등기하라는 얘기야. 왜? 뭐가 있어야 되니까? 영수증이 등기 신청서에 나와야 되니까. 이해하셨어요? 근데 취득세는 취득을 하기 전에 내는가? 취득을 한 후에 내는가? 취득한 후에 내는 거죠? 근데 뭘 하고자 하면 등기를 하고자 하면 등기하기 전이야 후야? 하기 전. 그랬죠. 즉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이는데 60일인데 그 전에 뭘 하고자 한다면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등기하기
전이죠, 전. 그래야 뭐가 나오니까? 영수증. 그러면 그걸 등기 신청서를 어떻게 써? 첨부해서 어디 가라는 얘기야? 등기소 가라는 얘기죠. 이때에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등록 면허세를 내는 예외가 거기 기억부터 뭐 리을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 중에 바로 여러분 시험에 제일 중요한 게 리을, 디귿, 바로 뭐 제척기간 만료. 리을, 뭐 여러분 면세점. 그럼 뭐라도 내라. 등록 면허세라도 내라는 얘기죠. 그래야 뭐가 나오고, 그래야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감 잡았어요, 여러분? 꼭 잡으셔야죠. 감 잡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꼭 꽤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실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거죠, 여러분. 즉 소유권 취득 등기를 뭘로 내야 되는데 취득세로 내야 되는데 취득세로 과세할 수 없는 예외일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하라? 취득세 뭐에서?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는 얘기죠. 지금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취득세로 과세 못하고 등록 면허세로 할 때는 이때는 취득세 표준세 몇 프로 뺀 세율로 2% 뺀 세율로 가시라. 단 취득세와는 달리 등록 면허세는 농기나 비영리 사업자를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까지 꼭 보셔야죠. 여기까지. 외워야 돼. 어? 외워야 된다고. 자, 그러면 갑시다. 농지 상소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럼 뭘 내야 돼? 취득세인데 어디로 왔어? 지금 등록면허세 났죠? 그러면 이때 항상 여러분 소유권 취득 등기는 뭐로 가표를 한다? 부동산 가액이죠. 갑구는 무조건 부동산 가액을 가표를 하는 겁니다. 자, 세율 갑시다. 상소가 몇 프로죠, 여러분? 2.8이죠. 근데 그걸 취득세로 과세 못하고 뭐로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가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래서 몇 프로 내라는 얘기야? 0.8%, 1000분의 8 맞는 말이죠? 네. 2번. 자, 여기부터가 이제 을구로 가는 거죠. 자, 가등기 아주 중요하죠. 지상렬이가 가등기를 하면 뭐로 가표를 하라고요? 부동산 가액이죠. 근데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다서 채권 금액이죠. 그래서 가등기는 가등기의 종류에 따라서 과표가 몇 개 돼? 2개.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무슨 등기는 담보 가등기 때는 과표가 뭐가 되고 채권 금액이죠. 담보 가등기는. 그럼 소유권 관련 등기면 그때 뭐 부동산 가액이죠. 그래서 담보 가등기 성격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 골라놓고 세율은 무조건 1000분의 얼마야, 여러분? 2. 설 2. 설이죠, 설이. 사실은 지난주 주말에 옛날 입행 동기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좀 나와라 해갖고 또 주말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주중에 강의 때문에 못 나가니까 저녁 시간에 모임을 일부러 토요일날 오후로 했다고 해서 나오라 해서 나갔죠. 15년, 20년 뭐 이렇게 이상 된 친구 전인데 놀랬어요, 많이. 애들이 변해 있어. 20대, 30대 본 친구들이 아니야. 그래갖고 뭐 무서워갖고 혼났는데. 그래, 그냥 그만하자. 자,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설이. 영동호텔 나이트클럽. 자, 설 2. 1000분이 얼마, 여러분? 2. 이 얘기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설이니까 무조건 세율은 몇 프로다, 여러분? 설이 몇 프로, 여러분? 0.2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설이니까 설이나 무조건 뭐예요, 여러분? 1000분의 2. 그러니까 문제 풀 때 픽스 시킬 거 딱딱딱 잡아놓으면 실수를 안 해. 근데 이거 케이스를 못 잡아놓으면 이제 할 때마다 하나씩 따져보면 어려워지는 거죠. 자, 나왔네, 여러분. 3번. 임차권 설정 이전 등기인데 임차권은 2개가 있죠, 대가가. 뭐하고? 보증금과 월세. 그럼 그 중에 어떤 거 잡으라고, 여러분? 월세죠. 근데 여기 뭐 나왔어? 보증금. 답이죠, 뭐. 요 정도 나면 여러분이 그냥 껌 씹으시면서 하고 풀어주시면 돼요. 뭐 이 정도는 최저의 난이도죠. 얘만 어려웠어, 얘만. 문제 지문만 어렵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자, 4번. 저당권 설이 나왔네요. 저당권. 적용 압처. 무슨 금액이죠? 채권 금액. 세율은 무조건 1000분의 1이죠. 지역권 설이. 지역권 설이. 그러면 지역권 할 때 왜 여러분? 요역지 가액이죠. 세율은 설이니까 무조건 1000분의 2. 이거죠 뭐. 바로 최근에 최근 문제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기출문제 제가 일부 수정했습니다만 요 정도만 나오면 여러분 반드시 맞춰줘야죠. 맞출 수 있겠죠 여러분? 요 정도 여러분 공부 한 번만 보시면 여러분. 자 20번 갈게요. 됐어 이제. 다음 중 등록이란 등록면에서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건 이제 취득세 등록면에서 부가징수 넘어가는 거죠 뭐. 별표 2개. 요거는 종합 문제로 대비하시면 되죠. 부가징수죠. 등록면에서의 부가징수. 역시 등록면에서의 부가징수 뭐와 똑같아요, 여러분? 취득세와 똑같죠, 뭐. 원칙, 신고, 납부, 예외 뭐, 여러분? 보통징수. 그리고 중간에 뭐 있어? 기한 후 신고. 똑같이 있는 거죠. 자, 틀린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1번. 등록을 하려는 자. 여기 나왔네요. 아주 등록면에서 독특한 특징. 등록을, 저는 이걸 엄청 강조하죠. 하려는 자죠. 한자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하려는 자. 그럼 등록을 아직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과패다 세를 적용해서 나온 뭐를? 산추세. 맨날 했죠. 과세, 산. 이거를 어떻게 알아? 뭐 하기 전까지? 나왔네, 여기. 뭐라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이게 바로 등록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확정적이야, 불확정적이야? 불확정적 기한이죠. 불확정적 기한. 납세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어떻게 하라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게 바로 원칙이죠. 뭐 원칙. 자,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 간섭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맞는 말이죠. 뭐. 자, 3번.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납세자가 뭐 하려면? 등기 등록하려면. 등록 면허세 납세자 뭐 하려면? 등기 등록하려면 그 등기 등록 신청서에 뭐가 있어야 된다? 등록 면허세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첨부하라. 이걸 첨부하기 위해서 뭐 하기 전에 내가 등기하기 전에 내는 거죠. 뭐. 오케이? 예. 자, 4번. 등록 면허세 과세 물건을 뭐 한 후에?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뭐가 됐다면 중과세. 나왔네. 등록한 후에 뭐로 바뀌었대? 중과세를 해서 그 유명한 뭐 여러분?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죠. 그죠? 그러면 그때는 사유가 발생한 며칠 이내 여러분 역시 60일 이내죠. 예외죠.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원칙이 뭔데? 등록하기 전까지만 과세 물건의 상태가 변동되면 이때는 취득세와 똑같이 며칠 이내 여러분 60일 이내 어떻게 하라? 추가 세액을 신고하고 봐라. 납부하라. 그 얘기죠. 뭐. 5번이 제일 중요해. 5번이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 등록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특징. 뭐는 안 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대 여러분. 뭐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 무신고. 그럼 무신고니까 뭘 때려야 돼? 가산세 몇 프로 때려야 돼? 20% 때려야 되겠죠. 뭐. 신고 안 해서 가산세 때려야죠. 20%. 근데 산추세액을 뭐 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뭐는 했대 여러분? 납부는 했대. 뭐는 안 했지만 신고는 안 했지만 돈은 냈어 안 냈어? 냈어. 그러면 과세관청도 신고가 중요한 거야? 납부가 중요한 거야? 납부가. 이걸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부른가? 아저씨가 중요한가? 돈이 중요한가? 아저씨가 안 들어오면 어때요? 돈만 들어오면 되죠? 응? 둘 다 들어오길 바래? 우리 집은 안 그러던데? 하나만 들어오길 바라던데? 돈. 제가 안 들어도 전화는 안 와요. 아무 연락 없어요. 근데 뭐 안 오면 돈 안 들어오면 그때 전화 옵니다. 야 어디 돈 안 들었더라. 그러면 예 빨리 사모님 알아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충성 그리고 끊어야 돼. 충성 멘트 해줘야 돼. 안정합니다. 자 똑같아. 과세관청도 뭐 형식적 요건이 뭐는 안 했지만 신고는 안 했지만 뭐는 했더라면 납부했다. 그럼 돈 들어왔어 안 돼서 들어왔죠. 그러면 됐어. 그럼 어떻게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 거를 보죠. 신고를 했는데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신고한 거를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 신고를 안 했는데 신고한 거를 보겠다는 해서 이놈을 때리겠다는 얘기야? 안 때리겠다는 얘기야? 안 때리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뭐랬어? 경감한다 아니라 적용하지 않는 거죠. 이거죠.
이게 그럼 처음 나온 거냐? 단골손님이야. 등록면허세 단골손님. 기출문제 보면. 그래서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몇 번? 5번인가요? 네, 확인해 두시고요. 자, 이제 우리 등록세 역시 부가징수 별표 2개짜리 종합문제로 대비합니다. 22번인가요? 네, 틀린 거 별표 2개. 자, 1번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려는 자죠. 신고서를 납세지에 관할 시장 군수에게. 자, 신고는 어디 가서 하고 여러분? 시장 군수. 여기 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조금 의문을 갖는 분도 계셔요. 공부를 하신 분은. 자, 이상하다. 아까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도지사 또는 누구랬어? 구청장이죠. 도지사 또는 구청장. 그러면 여기도 경기도 남양주시면은 누가 과세권자 되는가? 경기도 도지사가 과세권자 되는 거죠? 근데 신고는 누구한테 하래? 시장군수. 그럼 어디 가서 신고하라는 얘기야? 남양주시 가서 신고하라는 얘기죠. 그럼 뭐가 안 맞잖아.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징수위임 규정이죠. 자, 그럼 여기서 경기도 도청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수원. 그럼 여러분 세금 내려고 도청까지 가려고 생각해봐, 여러분.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죠, 여러분. 우리 세금 낼 때 내는 마음은 해피한 마음이야, 언해피한 마음이야? 그래. 그런데 그걸 내기 위해서 또 저 경기도 도청까지 가려면 불편하잖아. 그럼 거기까지 오지 마시고 그냥 어디에 남양주시에다 신고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내세요. 그럼 그걸 받은 누가? 시장 군수가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보내겠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징수위임 규정이죠. 근데 등록면허세, 자, 여기는 뭐랬어요, 여러분? 납부하는 자는 어디 가서 나래? 시군 금고. 또는 여기 뭐랬어요, 여러분? 해당 시군 또는. 시군 금고는 뭐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은행이야, 은행. 그럼 여기서 여러분 뭘 하시냐면, 아, 신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 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 하는 거고, 납부는 은행에 가서 내라, 그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신고와 납부는 하나야, 별개야? 별개야, 별개. 신고와 납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자꾸 동시에 한 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럼 자기만 어려워져. 신고만 하고 뭐는 못할 수도 있어. 납부 못할 수도 있죠. 돈 없으면. 거꾸로 나 당장 지금 등기를 해야 되니까 뭐만 하고 납부만 하고 신고 못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자꾸 이걸 묻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자기 혼자 어려워져서 힘들어. 아니야. 여러분 다시 제가 열 때 여기서 강조 싶은 건 신고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동시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별개다. 별개야. 신고와 납부는 별개야. 그러니까 가산세도 몇 개로 구분돼? 2개. 뭐야?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따로 구분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예. 자, 2번. 등록 면허세를 뭘 받았대, 여러분? 비과세. 또는 뭐, 여러분? 면제. 또는 뭘 받았대? 경감을 받았대. 근데 그 후에 비과세가 취소가 돼서 뭐가 돼야 되나? 부과돼. 이거 연결시켜 화살표. 이게 세법을 강의한 놈들 중에서도 이걸 제대로 연결을 못 시키는 소리가 있어요. 세법을 강의한다고 다 세법을 전공한 건 아니에요. 사비들이 많아요. 자, 면제나 경감을 받았는데 얘가 어떻게 해서 취소됐어. 그럼 뭐로 가는 거야, 여러분? 추징대상이야. 이 용어가 다 다른 거야. 그때는 언제부터? 사유 발생도 며칠이에요, 여러분? 60일이죠. 자, 등록에서 원칙은 언제까지인데? 등기 등록하기 전이지만 요때는 요게 뭐죠? 그 유명한 과세물권 상태 변동. 그럼 취득세와 똑같이 등록 면허세도 며칠이네요, 여러분? 60일이네죠, 뭐. 30일짜리 있다고 없다고? 없다 그랬죠. 하여튼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에서 여러분 신고 기한이 30일짜리 있으면 없으면 작년부터 없어졌어. 작년부터. 그게 올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규정이야. 그래서 무조건 일수는 며칠이야? 60일밖에 없어. 자, 3번. 등록 면허세의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를 제출하지 않아. 누가 이거? 누구야? 신고를 안 했으니까 무신고죠. 무신고자가 하는 게 뭐야? 기한의 신고죠? 그럼 등록면허세 기한의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 없다가 아니라 있다야. 기한의 신고는 어디서 인정하는가? 취등양. 다 무슨 세목이야? 신고 납부 세목이 다 인정되는 거야. 모든 신고 납부 세목은 다 인정되는 거야.
지방세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도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체킹해놔. 기한을 신고는 누가 하는가? 취득량, 무슨 세모? 신고 납부 세목이면 다 한다니까, 여러분. 자, 4번.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다 하지 않았답니다. 여기 중요한 멘트 나왔죠.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때는 산출세액 또는 부주세액에다 뭘 더해서? 가산세 더해서 뭘 가라? 보통징수죠. 이게 바로 보통징수 사유죠. 자, 5번.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그 납부할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20%를 뭐로 내라? 지방교육세. 뭐로 내니까 여러분? 부가세. 됐죠. 자, 이번에 이제 종합 문제 갑시다. 별표 3개짜리죠. 별표 3개짜리. 그래서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옳다는 것은 별표 3개짜리죠. 종합 문제. 작년에 그렇게 강조했죠. 종합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종합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작년 나왔네요. 자, 작년 문제 조금 수정했습니다. 1번. 부동산 소재지와 등기 명의자 주소지가 뭐하면 여러분? 다르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무조건 어디야, 여러분? 부동산 무조건 어디야, 여러분? 소재지죠. 근데 여기는 뭐였어요, 여러분? 주소지. 이걸 맞다고 찍었다면 창문 열어드린 수밖에 없죠. 열어드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열고 뛰어내려야죠. 2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또 나왔어. 법정 신고 기한까지 등록 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고를 안 했답니다. 그렇지만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못 냈다 그러면 납부는 했답니다. 그러면 이때는 신고를 안 했으니까 뭐가 돼야 되는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거지만 몇 프로가? 20%지만 못 냈으니까 납부는 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한다? 한 거로 봐주는 거죠. 신고를 안 했는데 신고한 걸 보게 돼서 요 무신고 가산 때리겠다는 얘기 안 때리겠다는 얘기야. 가산세 안 때리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뭐라서 가산세가 부과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역시. 3번. 등기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직원의 오기에 대한 경정 등기.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 비과세. 부과한다가 아니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자, 4번.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데 얘가 이때 없대? 없대. 그땐 부동산 가액이야? 아니잖아.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이나 처분의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을 과표하는 거죠? 4번도 틀렸네. 5번. 그래서 여기 잠깐 봐. 1, 2, 3, 4는 우리가 공부했던 거 안 했던 거? 했던 거야, 했던 거. 근데 했던 거저 답이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다는 게 문제죠. 여기는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답이 없어. 그런데 5번을 보니까 얼러리. 5번은 보던가 못 보던가. 못 보던가. 저는 한 번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적이 없어요. 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른 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다 무슨 은행이죠? 특수은행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에 따른 은행업은 이걸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 안에서 자 여러분 여기 이 말 났죠.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뭐한다? 설립한다. 그 무슨 대상이야? 중과 대상이죠. 그런데 중과인데 누구일 때는 한국은행이나 뭐일 때는 한국수출은행일 때는 중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중과 제외업종이죠. 바로 이거 중과 제외업종. 그러면 내가 명확히 5번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이 확신을 못 갖는다 하더라도 1, 2, 3, 4가 답이 나왔으니까 안 나왔으니까 안 나왔으니까 5번을 골라야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여기서 출제자가 봐. 1, 2, 3, 4는 쉽게 물어보고 답이 아닌 걸 제출했고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답을 요구했지만 아는 내용에서 답이 없으니까 4번, 5번은 그냥 찍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죠. 뭐. 그래서 등록면허세 중과세 또 나왔죠. 등록면허세 중과세. 몇 배 중과세 여러분?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등록면허세는 몇 배 중과세밖에 없어? 3배 중과세. 어디 안에서? 대도시 안에서.
이 하여튼 과밀억제권이요 대도시 이 말 나오면 여러분 딱 떠올르죠. 무슨 대상이구나. 중과 대상인데 등록에서 몇 배짜리밖에 없다? 3배. 근데 여기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다는 얘기죠. 다 제외되는 게죠. 아까 봤던 거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시설, 사원용 주택이죠. 사원용 주택. 또 여기에 중과 제외 업종이죠. 예를 중과 대상 어떻게 하는 거죠? 제외죠. 또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하더라도 등기 한 날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뭘 하거나 업종 변경하거나 과세 업종이 뭐가 되면 추가되면 그때는 제외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없다면 당연히 중과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 5번이죠. 그래서 여기서 5번을 내가 문제 풀 때는 확신을 했지만 못했지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1, 2, 3, 4에서 답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5번을 답으로 찍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게 실전 요령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자, 문제 33번 갑시다. 이거는 별표 2개, 여러분. 네, 그러면 이 33번 문제 특성을 아셔야 돼요. 33번 문제 특성은 여러분, 얘는 취득세와 등록물에서 동시에 물어봤다는 게 특성이야. 한 문제를 통해서 취득세와 등록에서 동시에 물어본 거죠. 별표 2개. 예,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죠. 뭘 물었죠?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물었죠. 27의 문제죠. 2016년도 문제, 기출문제 수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려워. 쉬워. 복합된 문제일수록 쉬워, 답은. 개별 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여러분. 복합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걸 답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취득세와 등록세 설명이죠. 그럼 보통 1번, 2번, 3번은 뭘 물어본다? 취득세 물어봅니다. 그리고 4번, 5번이 뭐예요, 여러분? 등록면허세를 이렇게 구성됩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동시에 물어본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나온다니까 가끔 툭툭. 이런 거 주로 취득세를 많이 물어보고자 할 때 출제원이. 그럼 1번 볼까요? 뭐죠, 여러분? 취득세, 과세 물권을 취득하네. 뭐가 됐네? 중과세율. 대상이 됐네. 그 유명한 뭐, 여러분?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 얘기하는 거죠? 며칠이나 그때는? 60일이었죠, 뭐. 산출한 세액에서 뭐를 이미 납부한 세액을 어떻게 하라? 공제한 금액을 어떻게 하라? 추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이때 차가 많은 금액 가산세나 포함하라 제외라. 제외라. 뭐 이거 다 우리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애매한. 2번 취득세 과세 물권은 자 여기는 뭐였어요? 여러분? 취득한 자로 나오죠. 아까 등록에서는 뭐랬어? 등록하려는 예정형이었다면 여기는 뭐 한자 과거형 나오잖아요, 여러분. 재산권의 취득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는 그때는 역시 언제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 1까지 취득세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뭐 하려면? 등기 등록하려면 등기 등록한 후 등기 등록하기 전. 예, 이거야.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의에 따른 신고서 제출해서 같은 법에 따라서 검증이 이루어졌대. 즉 부동산 거래 신고와 그리고 그에 따른 뭐 여러분? 검증이 이루어졌대. 그럼 과표는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뭐. 지표 별것도 아니네. 자, 4번, 5번 볼까요? 4번 부동산 감류에 대한 등록 면허세 세율은 채권 금액의 1000분의 1을 한다. 자, 적용 압처. 과표 뭐야? 채권 금액 설정 이전 1000분의 2. 맞네요, 여러분. 5번 등록을 하려는 자죠.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대. 여기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저거 뭐야, 여러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죠. 그렇지만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뭐는 했대, 여러분? 납부를 했대, 여러분. 납부를 했대. 신고는 안 했지만 납부는 했대. 그러면 어떻게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 걸 먼저. 따라서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는데 여기는 뭐였어? 부과한다. 말장난 쳤네, 마지막에. 답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 5번이죠. 뭐 주워 먹는 문제였잖아, 작년 문제. 예전 문제였지만. 계속 나왔던.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등록 면허세고요. 이제 우리 보유세, 재산세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딱 1시, 오늘 한번 좀 제 시간에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재산세하고 종부세
어디? 재산세하고 종부세, 요약집을 꼭 보고 오세요. 예, 문제는 다 안 풀어도 좋습니다만, 예, 제발 요약집을 보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와갖고 문제 푸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예, 자발적으로 나가. 그게 서로 편해. 예, 저는 뭐 끌고 가는 사람만, 쫓아오는 사람만 끌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만 요약집 보실 때 한 뭐 41쪽, 42쪽, 43쪽, 45쪽까지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니까 눈팅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여러분 종부세까지 보유세 마무리합시다. 예.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오실 때 꼭 보유세 요약집을 꼭 정리하고 오십시오라는 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